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은 표고버섯을 솎아내는 과정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순서대로 일주기 끝나고 휴식기를 마친 이 배지들에 대해서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침봉을 했었죠. 침봉하는 영상을 남겼고, 침봉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영상에서는 버섯이 최초로 눈이 이렇게 발생되는 거를 영상으로 남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휴식기가 끝나면 침봉을 해서 배지 속에 물을 주입하고, 그게 자극이 되어서 이렇게 버섯이 발생을 하고요. 발생을 할 때 얘네들이 이제 좋은 위치에 그리고 올바른 모양으로 발생을 하면 그대로 이제 키우면 되겠지만, 이제 가끔 발생 위치가 서로 붙어 있거나 그러면은 좀 솎아내 줘야 돼요. 그걸 이제 솎아낸다고 표현을 하는데, 좀 나중에 자랐을 때 좀 상품성이 없을 것 같은 버섯들은 애초에 이렇게 작았을 때 제거를 해주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버섯을 솎아낸다고 합니다. 이 솎아내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솎아내는 과정을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버섯이 다 크게 돼도 실제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중품이나 하품, 또는 그것도 못 미치는 그런 버섯들로 생산하면 나중에 매출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솎아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배지는 이미 제가 솎아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솎아낼 때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버섯과 버섯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이게 아직 지금은 굉장히 작지만 나중에 컸을 때는 지름이 한 6cm 정도의 버섯이 되는데, 서로 자라면서 부딪히지 않도록 너무 이제 가까이 붙으면 하나를 제거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군데군데 이렇게 배지 하나당 뭐한 8개에서 10개 정도를 남기고 이렇게 붙어있는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게 바로 버섯 솎아내 준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솎아내기 전에 배지를 한번 보시면, 지금 요 배지도 아직 이제 솎아내는 중인데 안 솎아낸 건데요. 지금 뭐 이제 위치는 좀 괜찮은 것 같고 수량도 괜찮은 것 같은데, 뒤집어 보면 이렇게 지금 예, 두 개가 서로 붙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자라면서 서로 부딪혀서 서로 이렇게 찌부가 되는 버섯이 되겠죠. 그러면 둘 다 거의 뭐 파지밖에 못 받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영양분을 많이 안 먹은 이렇게 작은 버섯을 선별적으로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여기 옆에 있는 버섯이 이제 혼자서 서로 이제 충격 없이 부딪히지 않고 잘 자랄 수 있겠죠.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솎아주는 과정이 있고요. 지금 또 옆에 보시면, 요 경우도 지금 막 3개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작은 거 2개를 제거해 주면 되겠죠. 여기도 2개가 붙어 있는데 작은 거를 하나 제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또 돌려보면 뒤에는 뭐 없습니다. 딱히 없으니까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과정이 버섯을 솎아내주는 과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렇게 발생이 안 된 배지도 좀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아직 이제 발생되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거의 모든 배지에서 이제 발생이 되면 그때 좀 일이 좀 많아지겠죠. 지금 요 배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가 크게 나오고 옆에서 또 하나가 삐져나오고 있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자라면 서로 나중에 이제 크게 자란 다음에 분리를 시키다 보면 상처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미리 제거를 해줘야 돼요. 제가 지금 핸드폰을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이렇게 잘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줍니다. 보통 뭐 이걸 칼을 이용해서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 조그만 버섯 칼이 있는데요, 버섯 칼로 하는 것보다 손으로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렇게 하면 방해받지 않고 이 버섯이 예쁘게 자랄 수 있겠죠. 예.
이 앞에도 이렇게 두 개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보니까 다른 아마 작목들도 이런 식으로 뭐 나무의 경우는 뭐 가지치기라고도 할 수 있을 테고, 모든 작물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모양과 크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별적으로 속간해주는 과정을 다 거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것도 이제 좀 자랐는데 이건 어제 발생돼서 이제 좀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직은 이제 또 발생되기 전에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이렇게 배지를 관찰하다 보면 지금 이렇게 곰팡이 같은 게 좀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보시면 이 배지가 지금 연두색으로 보이는 게 푸른 곰팡이가 올라와 있는 건데, 이런 경우는 보통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게 껍데기에 이제 곰팡이가 앉은 거지, 중요한 건 이 배지 속에 이 곰팡이가 들어가면 그게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게 되면 이 배지가 안에서 버섯균들이 제대로 못 자라고 곰팡이들한테 뺏기게 되면 양분을 곰팡이한테 뺏겨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겉에만 곰팡이들이 맴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이 공기 중에는 무수하게 많은 곰팡이들이 지금 떠다니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곰팡이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안 생길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배지 안에 있는 영양분은 곰팡이도 좋아하는 영양분이고 버섯균도 좋아하는 영양분이에요. 근데 그 영양분을 버섯균이 먼저 안에서 장악을 하고 있으면 곰팡이들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겉에서만 이렇게 갈라진 껍데기들만 조금 먹고 더 이상 장악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건 그냥 껍데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떼주면 돼요. 어차피 내부적으로 곰팡이가 안 들어갔다는 게 확실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거를 잘라보게 되면 내부는 이제 흰색, 우리 표고버섯 균 사체는 흰색이죠. 아주 흰색이 장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표고균이 배지를 장악을 잘 하고 있으면 공기 중에 떠 있는 곰팡이들이 그거를 그 영양분을 뺏고 싶어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에서만 이렇게 맴돈다. 그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겉에서 껍데기들의 곰팡이들이 이렇게 조금 맴돌고 있지만 아무 이상 없이 버섯이 내부로부터 영양분을 잘 받아서 자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버섯이 곰팡이가 내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잘 이렇게 물론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보통 이렇게 곰팡이들이 좋아하는 환경은 이런 푸른 곰팡이 같은 것들이 좋아하는 환경은 고온 다습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너무 덥고 습도가 높게 되면 오히려 곰팡이들이 더 좋아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버섯 내부에 곰팡이들이 침투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고온 다습하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버섯균에 더 이로운 환경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버섯균의 그 최초의 종균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이렇게 내부에 먼저 영양분들을 장악하고 있으면 외부에서 나쁜 곰팡이들이나 세균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버섯균이 안에서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예를 들면 면역력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나쁜 미생물들이 인간의 몸에 침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 내부에도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침투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듯이 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배지도 균이 먹고 살아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나쁜 균이 못 들어오도록 내부를 잘 장악을 해야 되고, 재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환경 관리를 잘 해서 우리 버섯균이 항상 이길 수 있도록 나쁜 균이나 세균이나 곰팡이로부터 항상 이길 수 있도록 버섯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솎아내는 것도 보여드리고, 이런 곰팡이 겉에서 맴도는 곰팡이들도 어떤 것인지 좀 같이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 더 지나면 많이 바빠질 것 같아요. 이제 솎아낼 게 많아질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미리 나온 것들 한번 훑어보고 살짝 솎아주고, 예, 이제 온도 습도 관리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